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은행 로비. 한 노인이 묵묵히 걸레질을 합니다. 직원들은 그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은행 금고 비밀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다는 것을, 보안팀장보다 CCTV 위치를 더 잘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의 인성을 시험하는 30일간의 관찰.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행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70대 노인 박종철. 그는 30년 경력의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은행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닦아냅니다. 구석구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몇몇은 노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 금고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입사 3년차 직원 김민수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중얼거리던데? 김민수는 다음 날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노인은 금고 앞에 서서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792418. 김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주금고의 1차 보안 비밀번호였으니까요. 이봐, 최 과장. 저 노인 말이야. 다음 날 점심시간, 김민수는 선배 최 과장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 청소부 노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최 과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직접 들었다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더라고. 설마 우연히 본 걸 흉내낸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 같던데. 최 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비밀번호는 매주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매주 정확한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직원 이수진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야근을 하다가 새벽에 출근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아, 놀랐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은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노인이 청소하는 순서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동선을 계산한 것처럼 말이죠. 로비 복도, 화장실, 사무실, 금고 앞. 일반 청소부라면 아무렇게나 닦을 텐데 이 노인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수진은 보안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청소부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이상해서요. 보안팀장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하네. 기록이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니요? 정가도 없고 경력도 30년. 추천인도 있고. 근데 뭔가 너무 완벽해. 완벽한 게 이상한가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거지. 보안팀장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소부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인은 여전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은행 로비,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군.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관찰하듯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 노인은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침 인사? 없습니다. 눈 마주침? 피합니다. 감사 인사? 당연히 없죠. 그는 그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노인이 막 로비 바닥을 깨끗이 닦아놓았습니다. 햇살이 대리석에 반짝이며 완벽하게 깨끗한 바닥이 빛을 냈죠.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영업이팀 박 부장이 빚어진 구두를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인이 방금 닦은 바닥 위로 일부러 흙탕물을 질질 끌며 걸어갔습니다. 아, 노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 부장은 뒤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노인네, 청소나 다시 해. 그게 내일이잖아.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북적거렸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그게 전부였죠. 어머, 저 노인 봐. 저게 뭐야? 신입사원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냄새 나지 않아? 김치 냄새. 에휴, 좀 멀리 앉지 그래.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묵묵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모든 웃음을, 모든 경멸을.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이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영업 1팀 최 과장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가 철퍼덕 일부러 노인의 청소도구 위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최 과장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소이다.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닦아. 고개 고기 전에. 최 과장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흠뻑 젖은 걸레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네. 직원 휴게실. 몇몇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아. 뭘 해도 가만히 있어. 그러게. 좀 무섭지 않아?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 그냥 노인네잖아. 할 말도 없는 거지. 그래도 가끔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에이,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래도 사람인데. 아, 내가 착한 척은. 너도 어제 바닥에 휴지 버렸잖아.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들은 웃으며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복도 구석에서 노인이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천천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로비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등 낡은 청소복.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깊은 실망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청소하면서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로비 바닥 오염 10월 7일, 최 과장 3층 커피 투척 10월 9일, 신입사원 김지은 식당 모욕 발언 10월 11일. 노인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텅 빈 은행 로비에서 노인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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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인만 했을 뿐이죠. 아직이야. 아직은. 그는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일 관찰 계획 D-Day 15. 노인은 수첩을 닫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은행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VIP 고객의 대출 서류가 사라진 것입니다. 뭐, 서류가 없다고? 본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금요일에 책상 위에 두었는데. 신입사원 이준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50억 원짜리 대출 계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은행의 신용도는 물론 담당자의 목까지 날아갈 판이었죠. 아, 이준호 대리. 박 부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부장님. 서류를 어떻게 관리한 거야? 이게 장난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는 무슨, 당장 찾아. 이준호는 책상 서랍을, 캐비닛을, 휴지통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입이 일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러니까 신입이지 뭐. 그때 박 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박 부장이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노인네, 금요일 저녁에 3층 청소했지? 그렇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책상 위에 서류 본 적 있어? 파란 봉투에 들어있던 거 못 봤습니다. 진짜? 청소하면서 실수로 버린 거 아니야?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해? 노안의 기억력도 안 좋은 주제에.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박 부장이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이 청소부가 수상합니다. 분명히 청소하다가 실수로 버렸을 겁니다. 증거가 있나? 증거요? 금요일 밤에 3층 청소한 사람이 이 노인밖에 없습니다. 본부장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 실수로 버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지? 박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시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노인을 바라봤죠.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CCTV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층 복도, 카메라 3번. 금요일 오후 6시 27분부터 확인하시게. 너무나 정확한 시간. 너무나 자신 있는 말투. 본부장은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확인해봐. 보안실. 팀장이 CCTV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오후 6시 27분.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 부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부장은 책상 위에 파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박 부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본부장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명해 보시죠. 왜 서류를 가져갔습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잠깐 확인하려고. 금요일 저녁에 가져가서 월요일 아침까지 돌려주지 않은 게 실수입니까? 박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걸 왜 가져간 거야? 혹시 정보를 빼돌리려고? 아니면 경쟁사에? 박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실수입니다. 제 가방을 확인해 보시면. 본부장은 손을 들었습니다. 가방을 가져오시죠. 10분 뒤 박 부장의 가방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정보가 담긴 USB도 함께 나왔죠. 이건 또 뭡니까?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 모든 과정을 노인은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준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이곳엔 청소할 게 많으니. 그 말의 의미를 이준호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새벽 5시. 평소라면 노인이 출근하는 시간. 하지만 은행 로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는 그대로 보관함에 있었고 바닥엔 어제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안 됐네? 김민수가 로비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노인 어디 간 거야?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야?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이제 좀 편하겠다. 맞아. 새 청소부 오면 더 좋을지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각자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인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은행 인사팀입니다. 본사 인사부입니다. 박종철 씨 근무 상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종철이요? 아, 청소 담당분.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는 짧게 끊어졌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본사에서 왜 청소부 확인을 하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더 급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오후 2시 은행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멈춰섰습니다. 슝.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총 6명. 그들의 가슴팩에는 금색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본사 특별감사팀,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락을 주셨어야. 감사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즉시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장님이요?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그건 감사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은 차갑게 말하고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층과 3층 사무실 그리고 금고실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이 왜 왔대? 회장님 지시래. 뭔가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박 부장은 책상 뒤에 숨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감사팀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파일, 모든 거래 내역.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죠. 그리고 오후 4시 27분 감사팀원 한 명이 박 부장의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네.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문서들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팀장이 내민 서류에는 고객정보 무단 열람 기록, 외부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 뇌물수수 흔적이 담긴 통장 사본, 인사 조작 관련 이메일 출력물,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모든 비리가 말이죠. 저 건 어떻게? 박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서류들을 숨겨놨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여기 있는 거죠? 대답하십시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박 부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6시 감사팀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최 과장의 횡령 증거, 신입사원을 괴롭힌 영업팀장의 녹취록, VIP 고객 정보를 빼돌린 파트장의 USB,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본부장은 빈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떠났고 문제의 직원들은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노인. 설마. 본부장은 황급히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종철 씨 신상 정보 다시 확인해봐. 인사팀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왜, 뭐가 나왔어? 박종철 씨, 등록된 정보가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 파일명 관찰 보고서, 희망은행 서초 지점. 본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일간의 관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내부 부패 정도 심각. 인사조치 필요 대상 7명, 징계 필요 대상 12명, 재교육 필요 대상 전체 직원, 특별감사 실시일 10월 16일, 보고자 박종철, 직책회장 직속 비밀감사관. 본부장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회장 직속? 감사관.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그들은 모두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행의 모든 직원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 직원 긴급회의 소집. 그리고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박종철 회장 직속 특별감사관.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직원들. 회의실 앞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제 박 부장이랑 최 과장 짐 싸서 나가던데. 진짜? 해고된 거야?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고 그 뒤로 감사팀장과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착석하십시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0명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감사팀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은행 서초지점 내부 감사 결과 보고. 지난 30일간 감사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은 특별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찰 대상이요? 무슨 소리예요? 감사팀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0월 1일 박 부장 고객정보 무단 열람 17건. 10월 3일 최 과장 회사 비용으로 개인 접대 3회. 10월 7일 영업팀장 김성훈 신입사원 대상 언어폭력. 10월 9일 파트장 이미선 VIP 고객정보 외부 유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해당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시간, 장소, 내용,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걸 다 조사한 거예요? 감사팀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 뒷모습. 이 사람입니다. 박종철 회장 직속 특별감사관. 감사팀장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청소부가 말도 안 돼. 우리가 속은 거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종철 감사관은 30년 경력의 내부 감사 전문가입니다. 그는 회장님의 명령으로 이 지점에 잠입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위가 아닌 인성을, 학벌이 아닌 태도를, 외모가 아닌 본질을. 그는 당신들 모두를 지켜봤습니다. 침묵,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징계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박 부장, 최 과장, 즉시 해고. 두 사람은 이미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영업팀장 김성훈, 3개월 정직 및 재교육. 김성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파트장 이미선, 2개월 정직 및 벌금. 이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12명, 모두 지난 30일간 노인을 무시하고 업무를 태만히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포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당신은 직접적인 비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의 행동을 방치했습니다. 그건 역시 책임입니다. 본부장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감사팀장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감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이번 조치는 벌이 아닙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기회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몇몇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30일간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입사원 이준호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바라봤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노인이 매일 정성껏 닦던 바닥.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정문이 열렸습니다. 10월 17일 오전 11시 은행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찰칵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반짝이는 구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얼굴,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분이,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 노인? 이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굽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본부장이 황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감사관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박종철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그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 다양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지난 30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부패를, 거짓을, 무시를, 폭력을.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만 본 건 아닙니다. 이준호 대리. 박종철이 이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준호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종철은 계속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이수진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의심받을 때 유일하게 공정하게 조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박종철은 모든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람은 지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학벌로도 외모로도 아닙니다. 오직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으로 평가됩니다. 침묵.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종철은 로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30일간 내가 한 청소는 단순히 바닥을 닦은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진짜 더러움을 찾아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 마음의 더러움을. 그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제 청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청소는 지금부터입니다. 박종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하는 청소, 마음의 청소, 양심의 청소, 인성의 청소. 그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이 진짜 깨끗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박종철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이준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2명, 3명.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존경의 침묵이었습니다. 본부장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박종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리더란 저런 것이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새벽 5시 은행 로비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가 켠 게 아니었습니다.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걸레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은행 생활 동안 처음으로 바닥을 닦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가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으니까요. 누가 청소한 거야? 설마 본부장님이?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책상에 앉자마자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자. 그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침 인사하기. 청소 아저씨께 감사 인사하기. 실수해도 솔직하게 인정하기. 후배들 존중하기. 간단한 목록.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겁니다. 3개월 정직을 받은 영업팀장 김성훈. 그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랬구나. 그는 지난 30일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퍼부었던 욕설, 후배들을 무시하던 태도, 권력을 휘두르던 순간들,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본부장은 전 직원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봉사를 합니다. 둘째,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셋째, 월 1회 인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본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넷째,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목격하면
즉시 보고합니다. 다섯째, 청소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예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모든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규칙들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짝짝짝 이준호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진이 따라했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은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었고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면 누구든 주워서 전해주었습니다. 한 고객이 카운터에서 말했습니다. 이 은행,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달라졌습니다. 고객님, 어떻게요? 더 사람다워졌습니다.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기분이 좋네요. 같은 날 오후, 본사 회장실, 박종철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초지점 재평가 결과입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직원 만족도 42%에서 89%, 고객 만족도 67%에서 94%, 내부 신고 건수월 평균 12건에서 0건, 이직률 월 평균 3명에서 0명. 놀랍군.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박종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계기만 있다면. 그날 밤, 박종철은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초지점 관찰 임무 완료. 총 관찰 일수 30일. 징계 대상 12명. 변화 성공 58명 전원. 결론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개선될 수 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박종철은 다시 서초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로비에 조용히 서서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러분.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박종철 감사관의 말씀 중 직원들은 매일 아침 그 문구를 보며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자. 6개월 후 이듬해 봄 서초지점은 전국 지점 중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사 회장이 직접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한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입니다. 매일 새벽 6시 직원들이 돌아가며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걸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바닥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청소의 진짜 의미를. 그날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22살 대학 갓 졸업한 청년 박민준. 그는 긴장한 얼굴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하네. 그는 박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박민주는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부장은 박민준을 로비 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저희 지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세.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남긴 분은 그는 잠시 멈추고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은인이지.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구를 마음에 새기며 이준호는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소 당번을 자원했고 후배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다시 보게 해줬지. 그러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오후 본부장에게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박종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본부장님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여러분을 벌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험하려 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여러분은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저는 30년간 수많은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부패한 곳도 깨끗한 곳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완벽하게 변한 팀은 처음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지점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청소부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러. 하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깨끗한지 확인하러.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진짜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박종철 올림. 본부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박종철이 또 다른 은행에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서초 지점은 여전히 최우수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청소 아저씨가 채용되었습니다. 60대의 평범해 보이는 분. 그가 로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청소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릴게요. 편하게 일하세요. 청소 아저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 청소 아저씨는 보관함의 도구를 정리하며 벽의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존중받는 기쁨을 알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리고 진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진짜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기를.